마지막 행렬 하자. 뭐 질문 혹시 뭐 따로 질문할 거 있나? 없어? 아, 너네 홍충이를 안 왔구나. 내 영상 올린 거 봤어? 숙제 오답 질문 받은 거? 안 봤어? 내가 토요일에 영상 찍어서 올렸거든? 우승이도 마찬가지야. 너도 못 왔으니까. 영상 애들 질문 받은 거는 일단 내 영상에 올려서 1등급 문제랑 그거 참고해서 해보고 그 외에 별도로 질문이 있으면은 그거는 따로 물어보는 거 하자. 다음 시간에. 오늘 일단 행렬 하나 나가는 것도 좀 내용 많아가지고 아니, 문제가 많아서. 자, 일단 행렬 해보면은 일단 행렬이 뭐냐, 행렬의 뜻 여기 보면은 요 괄호 안에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형으로 배열을 한 게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어차피 행렬의 정의가 뭐냐 이딴 거는 절대 안 나올 테니까 그냥 요 괄호 안에 수나 문자들을 이렇게 놓고 직사각형 형태로 놓았다.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수 또는 문자를 배열한 거를 행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수 또는 문자들 있지. 아까 행렬이 뭐라고 했어? 괄호 안에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한 게 행렬이라 했잖아. 이 안에 있는 수 또는 문자들을 우리는 성분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거 수학에서 한번 해봤겠지만 가로줄이 행이고 세로줄이 열이야. 그래서 행렬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행 하면은 여기 요 라인이 1행, 여기가 2행, 여기가 3행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세로가 1열, 2열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나타낼 때 얘는 행이 3개, 열이 2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행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자, 또 다른 예시로 자, A, B, C, D 이렇게 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행이 2개, 열이 2개 이렇게 되니까 얘는 2 곱하기 2행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사각 행렬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행렬이 이 괄호 안에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한 게 행렬이라 했잖아. 근데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지면 걔가 정사각형이 되지. 그래서 여기서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거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똑같아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정사각 행렬의 정의는 뭐냐?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얘처럼 똑같은. 그러니까 행이 2개면 열도 2개, 행이 3개면 열도 3개 이런 거를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2 곱하기 2 행렬이다. 그럼 얘는 2차 정사각 행렬이라 그래. 만약에 3 곱하기 3짜리다. 그러면 3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불러.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성분을 나타낼 때는 2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성분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 1행 1열에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 A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럼 1행 1열은 여기에 1, 1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가 행, 뒤에 있는 수가 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A, 1, 1 얘는 뭐가 되냐? 1이 되는 거야. 1행 1열이니까. 그럼 만약에 A, 2, 2 2는 말고 A, 2, 1 얘는 2행 1열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2행 1열이면은 얘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A 3, 2 이렇게 나타내면 3행 2열에 있는 거니까 3행 2열 그러니까 얘는 6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행렬 A에 I, J 성분을 나타내라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행렬 A에 I, J를 나타내라. 그럼 이 말은 만약에 행렬 A에 뭐 1, 2 이렇게 돼 있다. 그럼 1행 2열에 있는 애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1행 2열이면은 얘는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그러니까 이런 2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 둘 다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요 4개 중에서 3개는 너무 쉬워. 덧셈, 뺄셈, 실수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행렬 A라는 애가 1, 2, 3, 4 이렇게 있고 B라는 애가 5, 6, 7, 8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일단 덧셈 뺄셈 할 때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 어떤 조건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나? 덧셈 뺄셈 하려면은 조건이 있었어. 크기가 같아요. 얘가 몇 곱하기 몇 행렬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했잖아. 그게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자, C가 예를 들어서 1, 2, 3. 얘는 1 곱하기 3짜리지. 근데 D가 만약에 4, 5, 6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끼리는 더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3이고 얘는 3 곱하기 1인데 이게 안 맞으면 서로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고 얘는 2 곱하기 2니까 둘이 같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하고 빼고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덧셈 뺄셈 해보면은 덧셈 뺄셈은 간단했어. 같은 자리에 있는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1행 1열에 있는 애는 1행 1열에 있는 애들끼리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덧셈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얘네끼리 그냥 더하면 되니까 1 더하기 5 하면은 여기 6, 2 더하기 6 하면 여기 8, 3, 7 더하면 10, 4, 8 더하면 12 이런 식으로. 오케이? 뺄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실수배. 자, 예를 들어서 3a를 구하고 싶다. 그럼 a 행렬에다가 각 성분에다가 3배씩을 해주면 된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1, 2, 3, 4에다가 각각 3배씩 하면 3, 6, 9, 1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뭐 덧셈 뺄셈 곱셈 실수배는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을 한번 해볼 건데 곱셈 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 덧셈 뺄셈은 조건이 뭐였냐? 얘네가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면은 얘도 m 곱하기 n 행렬이어야 돼.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야 돼. 근데 곱셈은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기억나? 곱셈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얘가 a 곱하기 b 행렬이라고 하면은 얘 뒤에 있는 것과 얘 앞에 있는 게 똑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랑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했던 예시 중에 뭐가 있었냐면 C가 1, 2, 3 얘는 1 곱하기 3 행렬이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D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서 4, 5, 6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1 행렬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얘 뒤에 있는 수와 얘가 앞에 있는 수 서로 일치하지. 이러면 곱셈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지금 얘도 어때? 얘 2 곱하기 2짜리고 얘도 2 곱하기 2짜리지. 얘 뒤에랑 얘 앞에랑 같지? 이러면 곱셈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곱셈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얘 곱하기 얘 형태로 나와.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곱하기 3에다가 3 곱하기 1 행렬을 둘이 곱한다고 하면은 일단 곱셈 자체는 가능하겠지? 그럼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 1 곱하기 1짜리 행렬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A 곱하기 B에 B 곱하기 C 행렬을 둘이 곱한다 라고 하면 A 곱하기 C 형태의 행렬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곱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 일단 2 곱하기 2짜리로 한번 해보자. 자, 얘네 둘이 한번 곱해볼 거야. 곱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일단 2 곱하기 2에 2 곱하기 2니까 얘도 2 곱하기 2짜리가 나오겠지? 근데 거기서 어떻게 곱하냐? 여기에 1행 1열에 뭐가 와야 되냐? 얘 1행과 얘 1열이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 곱하기 5에다가 2 곱하기 7을 한 다음에 둘이 더해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1행 1열이잖아. 그럼 앞에 있는 거에 1행과 뒤에 있는 거에 1열을 곱한 게 1행 1열에 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1 곱하기 5, 2, 7에 14에서 둘이 더하면은 19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여기 자리는 1행 2열이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거에 1행과 뒤에 있는 거에 2열을 곱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1 곱하기 6에다가 2, 8에 16 하면 여기가 22 이렇게 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2행 1열이니까 얘 2행과 여기에 1열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3, 5, 15에 4, 7, 28이니까 4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행 2열은 얘 2행과 얘 2열. 3, 6, 18에 4, 8에 32에서 50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해되니?
여기까지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너네 그 덧셈이랑 곱셈 할 때 연산법칙이 있었는데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나? 행렬에서도 연산법칙이 있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요 세 개 중에서 분배법칙이랑 결합법칙은 다 가능해. 그러니까 요거나 똑같다는 거야. 행렬 A, B, C가 있을 때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하나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똑같다는 거야.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그리고 분배법칙도 성립한다. A에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A, B 더하기 A, C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배법칙은 성립한다. 이거 너네 오른쪽 내용에 있어. 여기부터. 이거 한번 꼭 읽어봐야 돼. 자, 근데 뭐는 성립 안 하냐면 교환법칙은 성립 안 해. 교환법칙은 성립 안 한다. 그래서 AB나 BA나 우리는 원래 같다고 배웠는데 얘는 같지 않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은 수잖아. 근데 여기서는 행렬 A와 B를 곱한 거나 BA를 곱한 거나 다른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항상 다른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얘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항상 다르구나 이게 아니라 항상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거듭제곱. 자, A 제곱이라는 거는 A 곱하기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A 세제곱은 A 제곱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얘는 A의 n 플러스 1제곱은 A의 n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뭐 요거는 뭐 다들 알고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지수법칙에서 너네가 어떤 걸 배웠냐면 2의 제곱에다가 2의 세제곱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됐어? 2의 5제곱. 그러니까 지수끼리 더했었지. 행렬에서도 이것처럼 적용이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A 제곱에다가 A 세제곱을 곱한다 라고 하면 A의 6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A의 5제곱이 된다는 거. 오케이? 지수법칙 떠올리면 돼. 그 다음에 2의 제곱의 세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에서 어떻게 됐어? 2의 6제곱. 그러니까 얘랑 둘이 곱했었지. 제곱의 제곱 형태는. 행렬도 마찬가지야. A의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있으면 얘는 A의 6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수법칙 떠올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단위 행렬만 나와 있는데 영행렬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영행렬은 일단 뭐냐면은 내가 어떤 행렬 A에다가 다른 행렬을 더했어.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3에다가 내가 어떤 수를 더했는데 3이 그대로 나왔네? 그럼 그 어떤 수는 뭐야? 0이지. 이런 거를 영행렬이라고 한다는 거야. 어떤 행렬에다가 내가 다른 행렬을 더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는 영행렬이라고 하고, 영행렬은 보통 어떻게 생겼냐? 그냥 다 0을 넣으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단위 행렬인데, 단위 행렬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어떤 행렬에다가 다른 행렬을 곱했어. 또는 어떤 행렬에다가 A라는 행렬을 곱했어. 근데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4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는데 4 자기 자신이 나왔어. 그 어떤 수는 뭐야? 1. 그런 게 단위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단위 행렬은 어떻게 생겼냐? 일단 얘는 단위 행렬은 무조건 n차 정사각형렬로 가야 돼. n차 정사각형렬이다. 만약에 2차 정사각형렬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 1, 0, 0, 1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3차 정사각형렬이면 어떻게 생겼냐? 1, 0, 0, 0, 1, 0, 0, 0, 1 이렇게 생겼어. 어떤 특징이 있어? 이 왼쪽 위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는 1이 들어가고 나머지에는 다 0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2차 정사각 단위행렬이고 이게 3차 정사각 단위행렬이야. 3차 단위행렬. 얘네들을 2라고 한다. 단위행렬.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나오는데 얘는 조금 그나마 너네 그 행렬에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아마 여기서 어렵게 나올 거야.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뭐냐면 A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게 성립하냐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에 A 플러스 D는 여기 왜 이 대각선으로 더한 거를 말하는 거지? 요거에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E는 단위행렬 이렇게 했을 때 영행렬이 나온다. 이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 A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얘를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하면은 자,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D래. 근데 A 플러스 D를 하면 0이 나오지? 그럼 여기는 0이 되니까 일단 버리고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BC 하면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그럼 얘 마이너스 2가 0행렬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한다고 치면은 A제곱은 단위행렬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실제로 한번 곱해보자고. A를 제곱을 한번 해볼 거야. 1, 0, 1, 마이너스 1. 1, 0, 1, 마이너스 1. 자, 두 개 곱해볼 거야. 자, 1행 1열에는 뭐가 와야 되냐? 1행에 1열 곱하면은 1이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1행 2열 곱하면은 0 나오지? 2행 1열 곱하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0 나오지? 그 다음에 2행 2열 이렇게 곱하면은 1 나오지? 그러니까 실제로 2가 나올 거다. 이런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애들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뭐게? 하고 물어보면은 요거는 쓸 줄 알아. 근데 문제에서 적용하는 걸 힘들어해.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면서 너네가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거야.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적용하는 거는. 어쨌든 내용은 이렇고 사실 행렬은 이 정도 내용밖에 안 되면은 너네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냥 개념 제대로 몰라도 문제 풀면서 지식 쌓는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할 거야. ABD 하면은. 어차피 여기 뭐 수학과 갈 사람 없잖아. 아, 공대 가는 사람은 있나? 응? 넌 또 보겠다. 원래 행렬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있었어. 이거보다 내용이 더 깊게 많이 있었어. 근데 그게 이제 혹시 우리 형 누나가 좀 나이가 많다 하는 사람. 몇 살이지? 몇 살이시지? 28이면 17학번이네? 네. 나 대학 들어갔을 때 모르나? 하여튼 나보다 3살 어린 내가 1사고 17학번부터 행렬을 안 배웠단 말이야.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 17학번 때 이제 애들이 올라왔는데 내가 수학과 애들이랑 좀 친했었거든. 근데 수학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수학과 수업에 선형대 수학이라는 게 있어. 선형대 수학. 근데 거기서 행렬이 필수란 말이야. 근데 17학번 애들부터 행렬을 안 배우고 선형대 수학을 들으러 오니까 교수님이 이제 계획을 다 바꿨다. 원래 1주차 때는 이거 하고 2주차 때는 이거 하고 이게 계획이 다 있었는데 커리큘럼이 그걸 다 바꾸고 1주차 때 그냥 행렬 다시 재수업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들어간 것 같아. 좀 반발이 심했었을 것 같아. 교수님들 반발이. 무슨 대학교 오는데 그 행렬도 모르고 오냐고. 하여튼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원래 있던 내용이 한 20-30%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진짜 여기는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야. 일단 유형 1부터 가보면은 자, A라는 애가 4, 5, 마이너스 1, 2 이렇게 있는데 자, 1번 보자. 옳은 것을 고르래. 1번 행렬 A는 2 곱하기 1 행렬이다. 이거 맞아? 그럼 몇 곱하기 몇 자리야? 2 곱하기 2자리겠지?
자, 행렬 A의 1,2 성분, 그러니까 1행 2열을 얘기하는 거지. 1행 2열에는 뭐가 있어야 돼? 5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자, 3번. 행렬 A의 2,2 성분은 5다. 5가 아니라 2가 돼야겠지? 그래서 아니고. 행렬 A의 1행의 성분은 4, 5이다. 1행이면 첫 번째 가로줄이잖아. 그러니까 4, 5. 맞지? 네. 답이 4번이거든요. 여기 문제는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A라는 행렬이 마이너스 3, 4, 0, 5 이렇게 돼 있는데 A1, 2에다가 A2, 2 얘네 둘을 더하래. A1이라는 거는 1행 2열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야? 4. 2행 2열에는 뭐가 있어? 5. 둘이 더하면은 9. 그래서 답은 9가 돼. (2 곱하기 2) 행렬 A의 i, j 성분 aij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i 플러스 j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i와 j에 둘 다 1을 넣으면 a1,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a1, 1은 몇이 돼야 돼? 2. 그치, 2가 돼야 하는 거야. 1 더하기 1이니까. 그 다음에 a1, 2는 3이 되겠지. 1 더하기 2가 3이니까. a2, 1은 얘도 마찬가지로 3이겠지. A22는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를 행렬로 만들면 어떻게 생겼냐? 자, 1행 1열에 2, 1행 2열에 3, 2행 1열 3, 2행 2열 4 이렇게 되나. 그래서 얘랑 똑같이 생긴 5번이 답이 되니까. 오케이?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2차 정사각 행렬 A의 i, j 성분 aij를 이렇게 나타내겠대. 자, i랑 j랑 같으면은 3i로 나타낼 거고, 만약에 i랑 j랑 다른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 2j로 나타낼 거래.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자.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2짜리겠지? 자, 그럼 A11. 자, 얘는 i랑 j랑 같아, 달라? 같아. 그럼 위에 거 따라가야겠네? 그럼 3i인데 i가 지금 1이니까 얘는 3이 돼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A12. 자, 얘를 보면 i랑 j랑 같아, 달라? 달라. 다르면은 밑에 거 따라가야겠지? 근데 여기 2j라고 돼 있으니까 j가 지금 2잖아. 그럼 4가 되는 거야. 이해되나? 네. 그 다음에 A21. 얘 i랑 j랑 같아, 달라? 달라. 다르니까 밑에 거 따라가야겠지? 근데 j가 지금 1이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A22. 얘는 ij 같지? 근데 i가 몇이야? i가 2니까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만들어 보면은 3, 4, 2, 6.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럼 얘네 성분을 모두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12에 여기 12. 12의 제곱이니까 144 이렇게 돼. 어렵니? 아니요. 가운데 볼게. 자, 두 행렬 A가 1, 2, X, 4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행렬이 Z, Y, 3, 4 이렇게 돼 있는데, 두 행렬이 서로 같대. 두 행렬이 서로 같다는 거는 너네 복소수 할 때 뭐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같다라고 하면은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다 이런 거 했었잖아.
그거랑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냥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x 얘는 뭐랑 같아야 돼? 그치, 3이랑 같아야 돼. 그럼 y는 뭐랑 같아야 돼? 많이 2. z는 1 1. 그래서 얘네끼리 다 더하면은 2가 된다. 자, 그 다음에 aij가 2i-j 플러스 1 이렇게 된대. 자, 그러면은 자, a11 얘는 몇이 돼야 돼? a11 얘 뭐 돼야 돼? 2가 돼야겠지? a12는 1이 돼야겠지? A21은 4. A22는 야, 무슨 더하기 빼기도 힘들어해. A31은 6. A32는 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를 행렬 만들어 보면 3 곱하기 2짜리라 했으니까 2, 1, 4, 3, 6, 5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럼 x가 몇이다? 1, y는 4 z는 5 이렇게 써주면 돼. 오케이? 유형 6번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자. 자, 뭐 AB가 저렇게 됐는데 얘는 굳이 AB를 왜 준지 잘 모르겠더라고. 자, 얘를 구하래. 자, 근데 아까 행렬의 연산에서 분배법칙 성립한다고 했잖아. 네. 그럼 얘 분배하면은 뭐 사실 실수배지. 얘는 그냥 실수배겠지. A 더하기 4B에다가 분배해서 더하기 2A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플러스 4B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4B가 서로 없어지겠지. 그럼 결국 남는 게 3A 이것만 남겠지. 그래서 2번이 된다. 자, A가 A, B, C, D 이렇게 돼 있고 2는 뭐 너네가 아는 단위 행렬이지 1, 0, 0, 1 이렇게 돼 있는데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1에 이때 3A 더하기 2의 모든 성분의 합은? 하고 물어봤는데 일단 자, 얘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야. 그럼 3A의 모든 성분의 합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왜? 똑같이 다 3배가 될 테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단위 행렬 2의 모든 성분의 합은 몇이야? 2. 그럼 2는 모든 성분의 합이 4가 되겠지. 그래서 둘의 합을 구해보면 2가 될 것이다. 둘의 합을 구해보면 2가 된다. 행렬 A가 1, 0, 마이 3 요거고 행렬 B가 1, 1, 2, 마 3 요거인데 자, X 더하기 2A가 3B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행렬 X가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럼 2A를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X가 3B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b에다가 3배를 해보면은, 자, 3b는 어떻게 되냐? 그냥 바로 쓸게, 3b. 자, 여기다가 다 3배 해주면은 3, 6,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 뺄 거야. 뭐를? 2a를. 자, 그럼 a에다가 2배를 해주면은 2, 0, 마사, 6 이렇게 되겠네. 됐니? 자, 그러면 같은 자리끼리 빼면은 3에서 2 빼면은 여기 1 될 거고, 3에서 0 빼면은 여기 3 될 거고, 6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은 1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에서 6을 빼면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에 1,1 성분은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2,2 성분은 마이너스 15.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14가 된다. 행렬 A가 2, 1, 마 1, 3. 행렬 B가 1, 2, 마 1, 1. 그리고 행렬 X가 1, Y, X, 3. 자, 이렇게 되는데, X라는 애가 MA 더하기 NB. 자, 요게 성립한대. 그럼 있는 그대로 또 해주면 돼. 자, A에다가 실수 M배를 할 거야. 여기다가 M을 다 곱할 거야. 그러면은 2M, M, 마이너스 M, 3M 이렇게 2차 정사각형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 더 할 거야. 뭐를? B에다가 N배를 한 거야. N, 2N, 마이너스 N, N. 자, 이걸 더해볼 거야. 자,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2n 플러스 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m 플러스 2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여기는 3m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뭐랑 같아야 된다? x랑 서로 같아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네. 여기 아니까. 자, 2n 플러스 n은 1이고 3n 플러스 n은 3이래. 자, 여기서 밑에 빼주면은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m은 2가 되고 n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m에다가 2 넣고 n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은 얘 뭐가 돼? 마이너스 4.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m에다가 2, n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얘는 뭐가 돼? 1. 그래서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4가 된다.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유형 7부터는 좀 쉬웠다고 하자. 자, 얘는 a-3b가 4, 4, 4, 1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a-b 13, 3, 3, 8 이렇게 된대. 자, 여기 위에 거 a-3b에다가 2배를 한번 해볼 거야. 2배를 하면은 2a-6b가 될 거고, 얘는 8, 8, 8, 28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여기에서 얘를 한번 빼보죠. 위에서 아래를. 그러면 어차피 A는 사라질 거고, B끼리 빼면은 5B 이렇게 되겠지. 그럼 5B가 어떻게 되냐? 빼면은 5, 빼면은 마이너스 5, 빼면은 마이너스 5, 빼면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5로 나눠주면은 행렬 B가 어떻게 되냐? 1, 마 1, 마 1, 마 4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b를 이쪽 우변으로 이항한다고 쳐봐. 그럼 2a가 여기에다가 b를 더한 게 되겠지? 플러스 b가 될 거 아니야, 넘어가면.
그럼 여기다가 b를 더한다고 하면은 14 더하면은 2 더하면은 2 더하면은 4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니? 네. 응.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a는 7, 1, 1,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에서 b를 빼준다. 자, a-b는 7-1이라면 6 1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2 1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2 2에서 마이너스 4 빼면 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은 16이 된다. 마일 1 이게 2, 1 플러스 2, 1, 0 자, 일단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고 얘는 2 곱하기 1이니까 곱할 때 결과물이 어떻게 돼? 몇 곱하기 몇 자리가 나와야 돼? 2 곱하기 1. 그치, 2 곱하기 1짜리가 나와야겠지, 결과가. 자, 일단 1행과 1열 곱하면은 3이 6에다가 1은 2 그래서 더하면 8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행 1열 곱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됐니? 자, 얘도 마찬가지로 1행 1열 이렇게 곱하면은 마4 마1이니까 마5 이렇게 될 거고, 2행 1열 하면은 마3 이렇게 되겠지. 더하면은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P가 3, Q가 마이너스 4. 자, 2a에다가 x를 더했더니 ab가 된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x니까 2a를 넘겨보면은 x가 ab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지. 그럼 먼저 ab를 구해보면은 1, 1, 1, 0 그 다음에 1, 2, 3, 4. 자, 얘네 둘이 곱해보면은 1행 1열 곱하면은 4 이렇게 되겠지. 1행 2열 곱하면은 6 2행 1열 곱하면은 1 2행 2열 곱하면은 2 이렇게 되겠네. 곱해서 더하기 할 줄 알잖아. 네. 오케이? 자, 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를 두 개를 빼겠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a에다가 2배 해주면은 2, 2, 2, 0. 자, 그래서 빼면은 2, 4, 마 1, 2 이렇게 되겠지. 2, 4, 마 1이니까 2번이 되겠네. 이렇게? a가 1, 0, 1, 1 이렇게 될 때 a의 9제곱의 2,1 성분을 구하래. 근데 이거를 진짜로 9번 제곱하겠냐고. 그치? 그건 빡세겠지. 일단 제곱, 세제곱까지만 하면은 웬만하면 규칙이 보일 거야. 한 세제곱까지만 하면. 자, 일단 a제곱은 얘는 a 곱하기 a니까 1, 0, 1, 1에 1, 0, 1, 1 요 둘을 곱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1행 1열 곱하면은 1, 1행 2열 곱하면은 0, 2행 1열 곱하면은 2, 2행 2열 곱하면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a 세제곱도 한번 해보면은 a 제곱에다가 a를 한번 더 곱하면 되니까
1, 0, 2, 1 요거에다가 1, 0, 1, 1 요거 곱하면 되겠지? 자, 1행 1열 곱하면 1이고 1행 2열 0, 2행 1열 3, 2행 2열 1 이렇게 되는 어떤 규칙이 있어? 저희가 의식하죠. 지금 얘는 다 결국 똑같고 뭐만 달라진다? 2,1 성분만 달라진다는 거야. 오케이? 예. 근데 어떻게 된다? A의 n제곱이 되면은 여기가 n 이렇게 들어간다. 이해되니? 세제곱일 때 3, 제곱일 때 2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럼 9제곱일 때는 2,1 성분이 뭐가 돼야 돼? 9가 되겠지?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은 풀어줘야겠지. 자, A가 1, 마일 0, 1 이렇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00제곱을 직접 할 리는 없으니까 일단 세제곱까지만 한번 구해보자. 제곱, 제곱, 세제곱 해보자. 자, 얘는 얘에다가 얘를 곱한 거니까 1행 1열 곱하면은 1 이렇게 될 거고 1행 2열 곱하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행 1열 곱하면은 0, 2행 2열 곱하면은 1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세제곱 얘는 a제곱에다가 a를 곱하면 되니까 1, 마 2, 0, 1 요거에다가 1, 마 1, 0, 1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1행 1열 곱하면 1, 1행 2열 곱하면은 마 3, 2행 1열 0, 2행 2열 1 이렇게 나옵니다. 곱하기 해서 더하기는 할 수 있지? 네. 자, 그럼 뭐 어떤 규칙이 있어? 이번엔 얘는 니은자 이렇게 변하지 않고 1,2 성분만 계속 변하더라. 오케이? 그럼 얘는 A의 n제곱 형태가 어떻게 되냐? 1, 0, 1 이렇게 넣고 여기가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오는 규칙을 찾을 수 있다. 네. 그럼 A의 100제곱은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100, 0,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B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7, 0, 마이너스 1. 자, 얘네 둘이 한번 곱해보면은, 자, 1행 1열 곱하면은 1, 1행 2열 곱하면은 93 되겠네. 2행 1열은 0, 2행 2열은 마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네 모든 성분의 합은 93이 나온다. 선생님, 응? 친구 퀴즈 다니는데 뭐 한다고? 친구 퀴즈 다니는데 텍스트 해봤는데 아, 지금 와 있다고? 네. 잠깐만. 자, 일단 하던 거 마저 하면은 단위행렬 2에 대하여 뭐 29제곱, 뭐 31제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위행렬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단위행렬을 아무리 거듭제곱 하더라도 얘는 그냥 단위행렬이랑 같아.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1, 0, 0, 1 1, 0, 0, 1 자, 얘네들이 곱해보면은, 자, 1행 1열. 그럼 1 곱하기 1에 0 곱하기 0 더하면은 뭐 1이겠지? 그 다음에 1행 2열. 1, 0, 0이고, 0, 1, 0.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0. 0, 0, 0이고, 1, 1, 1. 해서 어차피 2를 아무리 너네가 거듭제곱 하더라도 결국 2가 나온다. 자, 그러면, 당연히 2의 29제곱. 얘도 2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31제곱. 일단 마이너스로 홀수분 곱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2의 31제곱은 어차피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그럼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면은 그냥 영행렬이 나오겠지. 그래서 1번이 나온다. 야, 시호는 어떻게 된 거야? 자기 힘으로 김할 때까지 자기 혼자 해본다고 하는 아이씨, 그럴 거면 저거 진작 저거 지워놨지. 계속 저거 나가는데. 일단 알겠어. 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은 0. 이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대. 근데 이때 행렬 A가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을 때 A의 5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일단 5제곱을 다 하진 않을 것 같고 얘를 한번 제곱만 해보자고.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자,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보면은 자, 1행 1열 곱하면 2 곱하기 2 4에다가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1행 2열 2에다가 알파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2 하면은 2알파 마이너스 2알파니까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행 1열 2베타 마이너스 2베타니까 얘도 0 이렇게 될 거고 2행 2열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면 4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이제 진짜 잘 따르고 있어? 자, 근데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두근의 합이 뭐야? 아, 두근의 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치면은 얘는 3, 0, 0,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뭐랑 똑같다? 3, 2랑 똑같다. 네. 단위행렬에다가 3배한 거랑 똑같지? 아, 그러면은 A제곱이 뭐랑 똑같냐면 3, 2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양변을 여기서 한 번 더 제곱하면은 A 4제곱은 9, 2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2제곱은 어차피 2니까 9, 2랑 똑같은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 5제곱인데 얘는 A 4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거잖아. 네. 근데 A 4제곱이 9이고 여기다가 A를 곱하면은 어차피 9, 2A가 뭐랑 똑같다? 9A랑 똑같다. 그러니까 A에다가 그냥 9배가 뭐랑 똑같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얘네 둘이 더하면은 어차피 0이지.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그게 몇이 나와야 돼? 5가 나와야겠지? 그러면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5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의 9배라고 했으니까 45가 나와야 된다. 오케이? 네. 아, 최근에 피상이 한번 만났거든? 피상이가 말해주지? 아니요. 나 봤다고? 피상이 한번 만났는데 야, 씨, 걔 왜 이렇게 갑자기 사갔냐? 네. 우성이가 더 어려 보여. 우선 원래부터. 너네가 부를 땐 안 그러니? 최근에 원리 생각보니까 아, 그래? 최근에 갑자기 얘가 막 사간 것 같아. 이런 거 아니야? 나고 학생이야. 그래서 같이 깜짝 놀랐잖아. 누가 갑자기 친구랑 이제 있는데 경찰쌤 이래가지고 누구지? 주말이었거든. 누구지? 하고 봤더니 잘 모르는 얼굴이야. 근데 휘상이더라고. 어리게 보나 자세히 보니까 휘상이더라고. 애가 좀 시꺼매지기도 했고 그렇던데. 아닌가 내가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자, 문제에서 A, B가 BA랑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그 행렬에서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고 했잖아. 곱셈의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 했었어. 얘네들이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럼 이렇게 같을 때는 어떻게 해봐야 되냐? 직접 곱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A에다가 B를 곱해본다. 자, 얘를 곱해보면은 자, 1행 1열 3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1. 자, 1행 2열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0. 2행 1열 2에다가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행 2열 하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3a 그래서 3a 마이너스 2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A, B인 거고 이번에는 BA를 한번 구해볼 거야. BA. 자,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여기에다가 3, 1, 2a. 자, 이렇게 곱해보면은, 자, 먼저 1행 1열부터 가면 3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1. 그 다음에 1행 2열 보면 1에다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여기서 끝났네.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잖아. 그럼 a가 몇이라는 거야? 그렇지, a는 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a 더하기 b가 이렇고 ab 더하기 ba가 이렇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곱셈 공식 배울 때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요거라고 배웠었지. 근데 실제로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해보면은 제곱이라는 건 똑같은 애를 두 개 곱하는 거니까 얘네 분배 법칙으로 다 곱해보면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 요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알잖아. 수를 곱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2ab로 바꿔준 것 뿐이란 말이야. 근데 행렬에서는 곱셈의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따로 봐야 되는 거야. 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행렬에서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결국 A, 행렬 A에 행렬 B 더한 거의 전체 제곱 얘는 뭐랑 똑같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 요게 나와야 된다.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내가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자, 여기 AB 더하기 BA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예. 자, 그럼 A 더하기 B의 제곱을 먼저 해보면은 자, 얘 곱해보면 1행 1열 1 마 6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5고 1행 2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 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행 1열 3에다가 6이니까 9 이렇게 될 거고 2행 2열 마이너스 6에다가 4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뭐다?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 여기서 뭘 한다고? 우리가 얘는 알고 있단 말이야.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결국 우변에 남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빼겠다? 얘를 빼겠다라는 거야. 자, 얘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 빼면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 빼면은 1 9에서 3 빼면 6 마이너스 2에서 2 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은 더해보면은 4가 되겠다. 자, A가 1, 0, 2.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하여 쟤를 구해보래. 자, 일단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용해보면은,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여기 뭐 왔냐면, A 플러스 D. 이렇게 왔었고, 여기 A에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2. 얘가 영행렬이다. 이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였지? 예. 자, 이거 한번 적용해보면은, 자, 일단 A제곱 그대로 오고, A 플러스 T가 몇이야? 3. A. 그 다음에 AD-BC는 몇이야? 나? AD-BC. 2가 되겠지? 얘가 영행렬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양쪽에다가 똑같이 a를 한 번 더 곱해보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2a가 영행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5a 얘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뭘 하면 돼? 여기다 양변에 3a를 더하면 되는 거야. 양변에 3a를 더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가 3a랑 똑같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a에다가 3배 하면 되니까 3 마 3 0 6 3 마 3 0 6 3번이야. 이해됐어? 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요거 하나 하고 좀 쉬웠다고 넘어가자. 자, 표 1은 어느 과학공원의 관람료를, 표 2는 과학공원을 관람할 사람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2와 같이 9명이 어른 4명, 청소년 5명 이렇게 오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평일 관람 비용과 주말 관람 비용의 차이를 구하라는 거지. 얼마나 절약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는. 자, 그럼 이걸 행렬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이렇게 나타낼 거야. 왜 이렇게 나타내냐? 만약에 평일에 간다고 하면은, 자, 평일 기준으로 하면 어른이 8,000원, 청소년이 6,000원이지. 근데 이 어른이 몇 명 있어? 4명, 청소년이 5명 있잖아. 그러면 8,000원에다가 어른 4명 곱하고 청소년 6,000원에다가 5명 곱한 다음에 둘을 더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행렬로 따지면은 1행 1열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8,000에다가 4 곱하면 32,000에다가 6,000에 5 곱하면 3만이니까 여기는 62,000 이렇게 온다는 거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주말에 어른 10,000원, 청소년 7,000원인데 어른이 4명, 청소년이 5명이니까 4만에다가 35,000 해서 여기가 75,000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 차이가 나? 13,000이지?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요런 너네 연립방정식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것도 행렬로 나타내서 풀었었어. 이걸 행렬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행렬 이런 데다 또 썼었어. 연립방정식 푸는데도. 그럼 2x 더하기 y가 5, 5x 더하기 2y가 7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풀었어. 근데 지금은 이런 걸 안 하니까 행렬이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돼. 자, 하여튼 진도는 끝났고 어쨌든 다음 시간까지는 하이맥스를 그래도 들고는 와. 1등급 문제랑 뭐 그런 건 해줘야 되니까.